이번에는 미증시에서 있었던 종목별 메가 이슈들 정리해드리는 메가3 시간입니다. 먼저 핀베이즈맵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국채금리 상승세와 알파벳이 실적 우려로 급락하며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가 1% 넘게 하락하면서 5월 이후로 4,200선 아래로 떨어졌고요. 나스닥 지수가 2.43%나 하락했는데요. 방금 전 막 실적을 발표한 메타 플랫폼즈는 간밤 급락했지만 호실적의 시간으로는 상승 중입니다. 전날 장마감 후 실적을 발표했던 알파벳은 클라우드 부문에 대한 실망에 9.5% 급락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고요.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호실적에 3%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채금리 상승세에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AMD를 비롯한 반도체주들은 일제히 급락세를 나타냈고요. 아마존도 5%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스냅은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광고 수입 감소로 연결되고 있다고 밝혔고요. 5.56% 급락했습니다. 비자는 매출 호조 그리고 배당 인상을 발표하고 0.94% 상승했고 갭은 웰스파고에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자 5%가량 급등했습니다. 보잉은 분기 손실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예상보다 손실 규모가 큰 데다 올해 737 맥스 여객기의 인도 목표를 하향했다는 소식에 2.5% 하락했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주가는 매출이 예상치를 밑돌고 가이던스도 기대에 못 미치면서 3.5% 빠졌습니다. 그럼 오늘의 메가3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방금 전 막 실적을 발표한 메타 소식부터 시작해서요. 어제 장마감 후 실적을 발표하고 운명이 갈린 두 기업,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들까지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실적 발표한 메타 플랫폼즈 소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4.39달러로 예상치였던 3.63달러를 뛰어넘었고요. 매출은 341억 5천만 달러로 예상치였던 335억 6천만 달러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23%나 증가하는 모습이었죠. 2023년 4분기 매출의 경우 365억에서 400억 달러로 예상을 했는데요. 컨센서스였던 366억 4천만 달러에 비해서 높은 수치입니다. 일일 활성 사용자는 20억 9천만 명, 월간 활성 사용자가 30억 5천만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예상치를 근소하게 상회하거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광고 매출은 전년 대비 21% 성장해서 3분기 연속 감소하던 추세가 반전이 됐는데요. 경쟁사였던 중국 틱톡 등이 무역 분쟁의 여파로 고전을 하면서 입은 수혜로 평가가 됩니다. 메타는 이날 장중 거래에서는 주가가 4.17% 하락 마감을 했지만 실적 발표 후 시간의 거래에서는 상승 반전하는 모습입니다. IBM의 경우에도 호실적에 시간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주당 순이익은 2.2달러로 예상치 2.13달러를 상회했고 매출은 14.75달러로 예상치였던 14.73달러를 상회했습니다. IBM의 소프트웨어 매출은 8%가량 올랐습니다. 다음은 전날 장마감 후 실적을 발표하고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두 기업의 주가는 엇갈렸는데요. 클라우드 부문의 실적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알파벳은 분기 순이익과 매출이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는데요. 반면 클라우드 부문 매출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졌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부문 성장률이 22%로 직전 분기 28%에서 둔화했죠. 알파벳의 주가는 9.5% 급락을 하면서 간밤 나스닥 지수에 큰 부담이 됐습니다. 월가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성장세와 대조가 되면서 실망을 표했는데요. 다만 클라우드 부진을 고려하더라도 주가의 낙폭이 과도했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전날 알파벳과 함께 장마감 후 실적을 발표했던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과 매출을 발표했습니다. 알파벳과는 다르게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부문 매출이 29%의 성장을 기록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는데요. 매출 증가율도 가속화가 됐습니다. 월가에서는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양쪽에서 성장 기회를 낙관할 수 있는 실적을 발표했다고 평가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3%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번에는 간밤 실적 발표한 기업들 내용입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장전의 실적을 발표하고 3.5% 하락 마감했습니다.
EPS는 양호하게 나왔지만 매출은 컨센서스를 하회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경영진이 여건 악화를 이유로 가이던스를 컨센서스보다 낮게 제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월가에서는 텍사스 인스트루먼츠의 투자 지출 부담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모습이었는데요. 300억 달러 이르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을 하면서 미국산 반도체 생산을 강조를 했지만 걱정스럽다는 거죠. 베런스에서는 이번 실적이 반도체 시장의 수요 회복이 아직 만족스럽게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을 가리킨다면서 대규모 투자를 독려를 하고 있지만 사업의 수익성은 낙관하기 어렵다고 말했고요. 키뱅크는 텍사스 인스트루먼츠가 300mm 팹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지만 둔화세가 확대된 산업 분야와 통신 분야에서는 부진하다고 지적하면서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보잉은 실적을 발표하고 2.5% 하락했습니다. 분기 손실은 이전보다 줄어들었지만 생산 차질 등을 이유로 올해 737맥스의 인도 목표를 하향했기 때문인데요. 보잉의 3분기 순손실을 확인해 보면 16억 4천만 달러로 지난해에 33억 1천만 달러 손실에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분기 매출의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하고 시장 예상치도 웃돌았는데요. 다만 올해 737맥스 여객기를 375에서 400대가량 인도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이전 예상치인 400에서 450대에서 하향을 했습니다.